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영양제, 혹시 건강식품이 아니라 독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64세, 25년째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저는 실제로 영양제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얼마 전 제 환자 63세 김선자 씨, 비타민이랑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까지 하루 10알 넘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3배, 간이 망가져 있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아픈 걸까요? 그분은 울먹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영양제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조합으로 몸을 망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신다면 하나, 건강을 해치는 영양제 5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둘,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셋, 그리고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영양제까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영양제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는 경고 방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막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겉으로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간을 망치는 최악의 영양제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약, 영양제는 결국 간을 통과합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간에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간 수치가 정상의 2~3배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찾아온 57세 박정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소 피로가 심해 회사에서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추천받은 영양제를 열심히 드셨어요. 비타민 B, 코엔자임 Q10, 간의 독제, 피로의 복제, 밀크시슬. 하루에 먹는 알약만 12알이었습니다. 천연 성분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ALT 수치가 240, 정상 범위의 거의 5배에 달했습니다.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양제 속 성분을 분해하느라 지쳐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특히 요즘은 간에 좋다는 이름으로 팔리는 밀크시슬, 비타민 A, 고용량 아연제, 허브 추출 복합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각각 간에 이로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함께 복용할 경우 대사 효소의 중복작용으로 인해 간이 오히려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해독을 도와야 할 성분이 오히려 간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연도 결국 화학적 성분입니다. 특히 고농축 추출물은 일반 음식보다 10배 이상 농도가 높습니다. 우리 몸은 그걸 독소로 인식해 간에서 해독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간 손상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피로감, 식욕 저하, 소화 불량 정도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좀 피곤하네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오면 이미 수치가 크게 올라 있죠. 실제로 저는 진료 중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검진에서 처음 간 수치가 높다고 들었어요. 혹시 술 때문인가요? 하지만 술 한 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과도한 영양제 복용입니다. 또 한 가지 간을 망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아연, 오메가3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 지용성 비타민이 체내에 쌓여
간의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약물성 간염이라고 부르죠. 간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아파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간 피로를 느낄 땐 영양제를 줄여라.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면 영양제를 더 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간은 지금 이미 과로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간이 피곤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 술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 상태에서 필요한 영양제 한두 가지만 복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또 한 가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중복해서 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멀티비타민에도 비타민 B가 들어있고 피로의 복제에도 B군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 같은 성분을 두 번 먹는 셈입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편해야 몸이 편합니다. 건강의 기본은 해독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간은 쉬게 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시키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영양제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좋다고 들어서 그냥 먹고 있는 것들, 성분이 겹치는 것들, 그게 바로 간을 지치게 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간을 살리는 길은 단순합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간을 망치는 최악의 영양제에 대한 진실입니다. 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겉으로는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영양제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하죠. 혈관이 막히지 않게, 심장을 튼튼하게, 혈액순환에 좋은 천연 성분. 그런데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말의 절반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위험한 거짓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늘 느끼는 건 사람들이 심장에 좋다는 말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이후에는 혈관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돌리는 펌프가 아닙니다. 매초 7리터의 피를 밀어내는 근육이자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장기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가도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64세 이도현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퇴직 후 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TV 광고에서 본 혈액순환 영양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이, 홍삼. 이 네 가지를 모두 복용하고 계셨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처음엔 얼굴이 화사해지고 피로도 덜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잇몸 절개였는데 출혈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 검사해 보니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 말 그대로 심장이 조용히 새고 있었던 거죠. 이도현 씨처럼 여러 가지 혈액순환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E는 각각 따로 먹어도 항응고 효과가 있는데 같이 먹으면 효과가 겹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홍삼까지 더해지면 심박수를 높여 심장을 과로시키게 됩니다. 이런 조합을 건강 삼총사라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 독성 콤보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59세 김재훈 씨는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압과 혈액순환에 모두 좋다는 홍보를 보고
직구로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을 구입하셨죠. 문제는 복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혈압약을 아침에, 영양제도 아침에 같이 드셨습니다. 그날 오후 현기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90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약물과 영양제가 함께 혈압을 낮추는 이중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심혈관 관련 영양제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효과가 겹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너무 자극해도 너무 억눌러도 모두 위험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심장은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 식습관, 수면 습관이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기본이에요.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액순환제나 항산화제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솔직한 장기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감,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좋다는 영양제를 계속 넣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50대 남성이 심장에 좋다는 영양제를 1년 복용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죠. 검사 결과 혈관 내벽이 약해지고 응고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복합 항산화제의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심장을 위한 영양제는 오히려 심장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심장은 강화가 아니라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E를 동시에 먹는 건 불필요한 위험입니다. 그 대신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진짜 심장 영양제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심장은 건강식품보다 건강습관을 더 좋아한다. 그 어떤 알약도 심장의 리듬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랍 속에 혈관에 좋다는 이름의 영양제가 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꼭 한번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성분이 겹치지는 않는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이 한 번의 점검이 심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영양제입니다. 심장은 강하게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균형 있게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천연 같지만 실제로는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영양제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필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몸은 더 이상 스스로 정화되지 못합니다. 독이 조금씩 쌓이고 피가 탁해지고 결국 전신이 피로해집니다. 무서운 건 심장은 아파도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절반이 망가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료실에 오신 57세 박정수 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가 심해 피로에 복용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죠. 아미노산제, 마카, 홍삼, L아르기닌, 해직구 활력제까지 하루 5종류. 심지어 운동 전에는 에너지 부스터 파우더를 타서 드셨습니다. 그분의 표현으로는 건강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대사와 부스터 성분이 신장을 혹사시킨 것이었죠. 신장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이분은 그 독소를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매일 들이붓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장은 간보다 회복력이 훨씬 약하다는 점이에요.
간은 재생이 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건강관리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단백 아미노산제와 부스터제의 병용입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이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는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섭취량이 과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신장은 서서히 지칩니다. 둘째, 칼슘, 마그네슘, 철분, 복합제의 장기 복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미네랄들이 결석으로 변해 신장을 찔러 손상시킵니다. 결석이 생겼어요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칼슘 과잉 복용자입니다. 셋째, 해외 직구 활력제, 천연 부스터제입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표기상으로는 허브나 식물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이나 카페인, 유도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올리지만 신장 혈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세뇨관을 손상시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62세 이선영 씨는 평소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던 분이에요. TV에서 본 천연 해독 활력제를 1년 넘게 복용하셨죠. 피로감은 줄었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잘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약을 끊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천연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분의 한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신장은 침묵 속에서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좋다고 믿은 영양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로를 느낀다면 영양제를 더 먹는 대신 신장을 쉬게 해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무엇보다 오늘은 안 먹는 날을 만들어 주세요. 신장에게도 휴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는 신장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부스터를 더 넣는 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활력은 신장이 정화될 때 비로소 돌아옵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덜 먹는 용기와 물 마시는 습관.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신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영양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복용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신장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겉으로는 활력을 준다며 팔리고 있지만 사실은 혈당을 교란시키는 영양제입니다. 요즘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피로가 사라진다. 하루가 가볍다. 활력 넘치는 아침의 비밀. 하지만 이런 제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혈당을 급격히 요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혈당이란 단순히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결정하는 중심축이에요.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가 편안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하면 피로, 불면, 식욕 폭주, 체중 증가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온 49세 이하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소 피곤함이 심해 아침마다 에너지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성분은 카페인, 타우린, 구아라나, 고농축 비타민 B군.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확 올라올 것 같죠? 하지만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25로 올라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혈당 불균형 초기였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혈당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자극제입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당을 분해해 혈액 속으로 보내고 타우린과 구아라나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당을 써야 할 타이밍에 써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몸은 가짜 활력 상태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지만 몇 시간 뒤 급격한 피로와 졸림이 찾아옵니다.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53세 장미라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 억제 및 체지방 감소라는 문구의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제품 성분을 확인해 보니 가르시니아, 공행리놀레산, 녹차 추출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2kg 줄었지만 공복 혈당은 132로 상승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성분들이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간의 포도당 생성 기능을 과도하게 자극했기 때문이죠. 즉, 지방을 태우려다 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영양제를 건강한 다이어트 보조제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몸의 대사 엔진을 억지로 돌리는 겁니다. 차로 치면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겉으론 잘 나가지만 엔진은 손상되고 결국 망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에너지 부스터 제품의 90%는 혈당 자극제입니다. 성분표에 카페인, 타우린, 비타민 B군, 엘카르니틴, 구아라나, 크롬이 있다면 당장 하루 복용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다이어트용 영양제는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살은 빠질지 몰라도 몸은 점점 더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당뇨의 씨앗을 스스로 심는 셈입니다. 셋째, 혈당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에너지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가 2~3배로 증폭되어 몸은 완전히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리듬에서 나오는 것이지 알약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식후 졸림, 집중력 저하, 손떨림,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혈당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영양제를 더 먹는 건 불균형을 더 키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혈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 즉 삶의 속도계입니다. 이 속도가 자꾸 출렁이면 몸은 방향을 잃고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활력이라는 말 뒤에 숨은 성분을 의심하라. 활력제, 에너지 부스터, 다이어트 영양제 중 상당수는 당신의 혈당을 조용히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너진 혈당은 어느 날 갑자기 당뇨, 불면, 우울감, 체중 증가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4번째, 혈당을 교란시키는 최악의 영양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건 피로가 아니라 잘못된 활력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겉으로는 몸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역 체계를 혼란시키는 영양제입니다. 요즘은 면역력 강화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입니다. 비타민C, 아연, 프로폴리스, 홍삼, 유산균. 이 5가지를 하루에 다 챙겨 먹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면역은 높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52세 정은희 씨는 항상 잔병 치레가 잦다며 면역 강화제를 5종류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괜찮다가 어느 날부터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관절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가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즉, 면역이 너무 올라가서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은 비타민C, 아연, 홍삼,
면역 부스터 허브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이건 몸을 항상 전투 모드로 만들어 면역 세포가 휴식을 잃게 합니다. 결국 감기 한번 안 걸리려다 오히려 만성 염증과 면역 과잉 반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면역은 강한 게 아니라 조화로운 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적을 만나면 싸우고 평소엔 쉬는 능력. 그게 진짜 면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건강 수칙은 이것입니다. 면역이 약하다고 느낄 땐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라. 수면, 스트레스, 식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면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역은 약이 아니라 생활이 만든 힘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이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간, 심장, 신장, 혈당, 면역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영양제나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구구튼튼의 이지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 사람의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